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반도체를 주목하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 차례 한 바 있는데요. 그때 이야기의 연장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왜 반도체를 주목하고 있는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거 바로 이익이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이익에 굉장히 민감한데 특히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의심이 들 경우에는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익 성장, 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두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 실적 발표 때마다 쇼크를 받고 떨어졌죠. 자, 그렇게 떨어진 이유는 향후 성장성이 의심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익 성장이 의심받고 있다. 이익 개선세가 훼손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한창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무려 72%나 하락을 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난 6개월 동안 마이너스 32%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고 반등이 나오다가 또 하락을 했는데, 자, 결국에는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동안 고성장을 거듭해왔지만 2022년에는 이익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중에서도 인건비 부분에서 굉장한 지출이 예상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떨어지고 이익 개선세가 둔화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는 이익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느냐. 자, 그것을 한 가지 핵심 포인트로 잡고 시장에 대응하는 편이 좀 더 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반도체에 주목하는 세 가지 이유라고 여기 적어놨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눠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 한번 보면요. 자, 증권사 리포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5월 10일 날 나온 리포트입니다. 자, 기술주 반등에 시간이 필요한 진짜 이유라는 리포트인데요. 자, 기술주가 많이 내렸죠. 그래서 신한금융투자에서 기술주 반등이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 왜 기술주가 많이 하락했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리포트의 앞부분이 아니라 맨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기술주 투자에 이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선별과 차별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 경제적 혜자가 높은 기업, 이익 모멘텀 개선세가 유지되고 현금 흐름이 견고해서 차입 비용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밸류 부담이 낮은 기업이다. 자, 이런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4개를 정리해보면 경제적 혜자를 갖추고 있고 이익 모멘텀의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현금이 빵빵하고 밸류 부담이 낮은 기업들에 주목을 하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기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주목받을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기업을 주목할 수 있을까? 자, 이 신한금융투자에서 또 리스트를 제시를 했는데요. 물론 미국 투자 기준입니다. 이거 해외 주식 관련 리포트이기 때문에요. 자, 여기 리스트에 보시면은 총 15개의 기업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15개의 기업 중에 무려 8개의 기업이 반도체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퀄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마이크론, 램리서치, KLA, 그리고 마이크로칩, 스카이웍스 등 자, 8개 기업이 반도체라는 거죠. 그래서 신한금융투자에서 앞선 조건대로 솔팅을 해가지고 자, 제시를 하고 있는 15개의 기업 중에 무려 절반 이상이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만큼 지금 현재 반도체 기업들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제가 이거는 예전에 팬데믹 때 그리고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마다 몇 번씩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자, 하락장에서 자, 반도체 기업들 자, 주가 움직임이 비교적 견고했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락장에서 강한 놈이 진짜 센 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하락장에서 강하다는 거는 자, 하락장에서 지수보다 약하다는 것은 투매가 많이 나오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하락장에서 비교적 주가가 강한 모습을 보인다? 자,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거나
기관과 외국인들이 하락장을 이용해서 매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반등장이 나왔을 때도 이렇게 하락장에서 덜 떨어진 놈들이 장기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락장 이후의 대응 전략은 조금 더 세분화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하락장에서 덜 떨어진 놈들이 나중에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더라. 자, 그런 경험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반도체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지난 한 달 동안, 자, 지난 1개월입니다. 지난 1개월 동안 마이너스 2.97%의 하락을 보였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69%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3%대 그리고 6%대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자, 반도체 기업. 자, 반도체 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1개월 동안 보합입니다. 보합. 자, 보합이면 굉장히 선방한 거죠. 자,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3%에 비해서 보합이라는 거는 뭐 사실상 플러스 수익률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3%나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면은 지수 대비해서는 무려 6%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만 뭐 이러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코스닥에 있는 기업입니다. 코스닥 반도체 업종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두 개 기업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동진세미캠과 원익 IPS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2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동진세미캠의 주가 한 달 동안 흐름 보니까 무려 플러스 7%라는 거죠. 자, 그리고 원익 IPS도 무려 7.8%로 7%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죠. 같은 기간 동안 코스닥 얼마 흘러내렸습니까? 마이너스 6%였습니다. 마이너스 6%. 사실상 지수가 마이너스 6% 떨어지면은 개별 종목에서는 10% 이상씩 떨어지는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 중에서 뭐 코스닥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동진세미캠, 원익 IPS 이런 기업들은 지금 플러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이 플러스 수익률도 굉장히 큰 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 대비해 보면은 못해도 지금 13% 이상은 수익이 나고 있다. 플러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하락장에서 반도체 기업들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암시한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입니다. 자,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향후에 이익 증가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제가 삼성전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반도체 가격 상승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D램 가격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보인다. 뭐 이런 전망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하락폭이 둔화됐다. 기울기만 봐도 이제는 옆으로 평행하고 있죠. 특히 고가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에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는 지금 아직 반등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향후에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또 이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견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5월 16일 날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자,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 가격을 20%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자, 그래서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쪽은 지금 쇼티지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가격을 높이겠다. 협상력 우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격을 높여가지고 또 이익을 높이려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렇게 제품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매출도 증가하고 이익도 증가할 수 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 필수품 같은 경우는 더더욱 지금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가 있겠죠. 특히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 쇼티지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 D램에서도 서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를 주목하는 이유, 자, 정리 한번 해보면요. 자, 현금 창출 능력이 높고 향후 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금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좀 전에 살펴봤듯이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자,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락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서 자, 이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 사례로 돌려볼 때 자, 하락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인 것들이 향후에 반등이 나오든 다시 상승장이 시작되든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라.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향후 시장에서 수익을 줄 확률이 높은 업종, 종목은 바로 반도체 업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 우리가 투자라는 거 확률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높은 확률로 이익을 줄 곳에 투자를 한다면은 반도체에 한번 관심 가져보는 거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